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사연 라디오 매일 듣는 나름 애청자인데 제 사연도 읽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년 전 복권 1등에 당첨된 사실입니다. 복권 1등 당첨된 후에 잘 사는 사람도 많겠지만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여럿 있다고 들어서요. 저는 자식은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당첨됐다고 털어놓지 못했어요. 심지어 돈도 써본 놈이 써본다고 손이 떨려서 그 돈을 쓰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사는 동안 돈이 없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없이 살면서 돈이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했는데 돈이 있어 보니 또 돈 말고도 중요한 게 너무나 많다고 느꼈습니다. 게다가 돈만 있으면 세상 만사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 맘처럼 안 되는 게 자식 일이고 가족 일인 듯 합니다. 저에게는 아들 1명과 딸 1명이 있습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남매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사는 게 고단해도 악착같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조강지처와 자식 두고 도망간 지 오래였고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제게 생활비 한번 제대로 준 적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고 나라에서 지원금 받으며 사는 쪽이 마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으로는 2 아이 키우는데 택도 없었죠. 저는 어린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느라 남의 집 가정부, 식당일, 건물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가방끈이 짧으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낮밤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어느 부잣집의 가정부로 일할 때는 먼 발치서 그들의 부유함에 놀라는 일이 많았어요. 와인 한 병이 저희 집 한 달 생활비일 때도 있었고요. 난생 처음 보는 저녁 재료에 제가 어쩔 줄 모르자 그 집 사장님이 유명한 요리사를 직접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극심한 빈부격차를 느끼면서도 제 형편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집 사장님, 사모님 성품이 워낙 좋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일한 만큼의 넉넉한 보수를 받았지만 젊은 사모님은 월급 외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셨어요. 여사님, 안색이 많이 안 좋아요. 네? 아유, 저는 건강해요. 그게 아니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보이네요. 혹시 여사님 댁에 무슨 일 있으셔요? 아니요, 없어요. 어두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그 부잣집 젊은 사모는 저의 눈물을 손수건으로 가만히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좋은 날 올 거예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드시면 제게 가끔 말씀하셔도 돼요. 저희 집에서 일하신 지도 오래됐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멋대로 나오네요. 네, 정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참 인간적인 분이셨어요. 부잣집에서 일하면 종종 갑질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하지만 그 댁은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때마다 월급도 많이 인상해 주셨고요. 월급 외에도 여러모로 챙겨주신 덕분에 그나마 숨쉬고 살았던 것 같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았던 날 사모님은 소고기와 돼지고기, 쌀을 왕창 저희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때 한창 딸아이 병원비로 허덕여서 온 식구가 제대로 먹지 못할 때였거든요. 온종일 가정부 일을 하고 새벽에 또 투잡으로 일을 했었는데 손에 남는 건 없고 아이들은 배를 골아서 엄청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사모님 댁은 얼마 안가 외국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제게 같이 갈 수 있으면 가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저는 딸린 자식들이 있기에 그러질 못했습니다. 제 형편에는 참 아까운 기회였죠. 그렇게 저는 조금이나마 평안했던 시간은 뒤로 하고 가파른 고생길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고통, 시련쯤 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되면 제 몸 하나 간수 못하겠느냐면
제 딸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제 소중한 딸은 지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는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자 바깥으로 나돌았어요. 장애인을 낳았다고 저를 외면하고 딸을 외면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죽거나 부재일 때 딸에게는 가족이라곤 지 오빠뿐이잖아요. 그러니 나중에 금전적으로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몸일 때 벌어야 했어요. 당장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미래를 위해 저축도 미친 듯이 해야 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중 복권 당첨이 된 거예요.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저는 어깨 위에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당첨금을 수령한 후 저는 야간 일을 그만두고 주간에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간도 여전히 저는 종일 주방에서 제 몸을 혹사시키며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온 저는 그래야 잠을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몇 년 전 아들이 공무원에 합격하자 제게 일을 줄이라 했지만 그때도 저는 그러질 못했었죠. 평생 일을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생겼다면 여러분은 계속 일을 하실 건가요? 저는 통장에 있는 돈이 제 것이 아닌 것처럼 금방 사라질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이라는 건 제게 항상 그랬던 것이니까요. 거액의 돈이 수중에 있다는 게 점점 불안해진 저는 아들에게 차라리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하려는 찰나에 아들이 먼저 제게 고백하더군요. 엄마, 만약 제가 결혼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결혼? 예, 결혼은 둘째치고 네가 연애라도 하면 엄마는 너무 좋지. 알바하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 젊은 시절 다 가버리고 또 합격해서는 일이 바빠서 연애도 제대로 못했잖니. 안 그래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이제는 엄마랑 지영이 걱정은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 갑자기 불안하게 왜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지? 뭔 나쁜 생각. 아유, 이놈아,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은 엄마가 말이야. 엄마, 저 사실 내년에 여자친구랑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뭐? 누구랑 뭘 한다고? 결혼이라니. 지환이 너 여자친구가 있었어? 네, 빨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동창회에서 만난 중학교 친구랑 2년쯤 연애했어요. 프로포즈는 저번 주에 했고 엄마가 따로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결혼 비용도 제가 모은 돈으로 할 거니까요. 아니,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리고 너는 엄마한테 결혼한다는 얘기를 뭘 그렇게 상사한테 보고하듯 딱딱하게 말하니? 죄송해요. 엄마는 매일 고생하는데 난 여유롭게 연애한다는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유, 아니 이놈아, 도대체 뭐가 죄송스러워? 난 우리 아들이 평생 연애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갈까봐 얼마나 속으로 알았는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 잘생긴 우리 아들. 고생 많이 한 내 장남. 잘 컸네. 다 컸어. 장하다. 어떻게 연애하는 것마저 눈치를 봤어. 아들, 엄마가 전부 미안해? 아, 왜 우세요? 고생은 엄마께서 많이 하셨죠. 아니야, 기뻐서 그래. 너무 기뻐서. 아들이 여자친구를 숨긴 게 물론 부모로서 조금은 속상하고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제 짝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기뻤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 상견례 때 입으실 옷은 제가 마련해 드릴게요. 아유, 내 정신 좀 봐. 상견례 날짜 얼마 안 남았지?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은 하지 마. 설마 엄마가 네 면도 안 살게 후줄근하게 가겠니? 네 동생 지영이도 엄마가 새 옷 사서 예쁘게 입혀갈게. 엄마가 돈이 어딨어요. 카드 드릴 테니까 제 돈으로 백화점 가세요. 엄마도 돈 있어. 그리고 엄마 옷은 백화점에서 꼭 안 사도 돼. 요즘은 중고로도 얼마든지 깔끔하고 예쁜 옷 많아. 엄마!
아유, 깜짝이야. 너 엄마 간 떨어지게 왜 소리를 지르냐? 얼마든지 상관없으니까 제 카드로 백화점에서 새 옷 사세요. 나 엄마가 지영이 때문에 돈 모으는 거 알아요. 근데 제발 아낄 때 아끼고 쓸 때는 좀 쓰세요. 아이고, 알았다. 그만 화내. 좋은 날 앞두고 화내는 거 아니다. 너 속상한 거는 알겠는데 자꾸 소리 지르지 마. 지영이도 놀래. 오빠랑 엄마 무서워. 지영이 무서워. 싸우지 마. 아니야, 지영아. 오빠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가 아이스크림 줄게. 방에 가서 먹고 있어. 거짓말. 아들이 소리를 지르자 딸아이는 흥분하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은 평소답지 않게 크게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는 얘 이러는 꼴 보시면서도 어떻게 상견례에 데리고 갈 생각을 하세요? 안 그래도 지영이 데리고 갈지 말지 저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쟤 하는 것 좀 보세요. 아니, 지환아. 네 동생 아무리 정신이 온전치 못한다 해도 간단한 외식 정도는 할 수 있어. 지금도 네가 평소랑 다르게 갑자기 소리 지르니까 놀래서 그런 거지. 평소에 얼마나 얌전하고 차분하니 그건 너도 잘 알면서. 제 결혼이잖아요. 제가 싫다고요. 알았다. 지환아, 네 뜻 알겠어. 엄마, 여자친구 집에서도 얘 아픈 거 알아요. 근데 귀로 말 전해 듣는 거랑 눈으로 직접 보는 건 다른 거잖아. 결혼하고 난 뒤에 서로 인사해도 충분해요. 괜히 저런 멍청한 모습, 자극적인 모습 보였다가 나 결혼 못하면 어떡해요? 엄마도 아들 장가 가는 거 기쁘시다면서요. 근데 만약에라도 지영이 쟤 때문에 나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결혼 파토나면 어쩌냐고요. 야, 김지영, 내가 왜 너 때문에 그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데 또 내가 희생해야 돼? 나 살면서 이미 충분히 겪었어, 어? 그러니까 진짜 엄마랑 나 생각한다면 제발 하루라도 좀 조용히 있어. 아들이 딸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상견례에 딸을 데리고 가지 말자는 아들의 말을 잠자코 따르려고 했는데 아들은 혹시라도 제가 고집을 부릴까 싶었는지 처음 보는 낯선 모습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지환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참지 못하고 뺨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왜 날 때려요? 엄마가 뭔데? 이놈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엄마니까 당연히 알아. 근데 난 지환이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내 딸 지영이 엄마이기도 해. 이유도 모르고 너한테 혼나고 갓난애처럼 우는 것밖에 못하는 내 딸. 그런 내 딸 대신해서 내가 너 때린 거야. 상견례? 상견례는 충분히 우리 둘이 갈 수 있는 일이야. 그렇게 해도 돼. 근데 너 꼭 이렇게 못되게 굴어야 했니? 너가 이렇게 안 하면 엄마가 허락을 안 해줄까 봐 그랬어? 아무런 대답 없이 아들은 주저앉더라고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걸 알았겠죠. 딸은 제가 아들의 뺨을 때리고 혼을 내자 저를 가로막으며 오빠를 감쌌습니다. 오빠, 때리지 마. 엄마, 지영이가 잘못했어. 아들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오열하더군요.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 지영아. 딸은 또 오빠 운다고 따라 울면서 아들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아들은 동생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연신 반복했습니다. 저는 왜 하필 내 딸이냐고, 왜 내 딸을 아프게 했냐고 신을 원망한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모자란 것도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죽고 난 뒤 혼자 남겨질 딸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아들에게 모든 짐을 떠넘기고 갈 생각은 아니었지만 막상 아들이 딸에게 그러니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한바탕 울고 결국 상견례에는 다 같이 나갔습니다. 처음엔 아들 말대로 단 둘이 상견례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막상 저도 상견례 때 딸이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니 조금은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꼭 여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더군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서은 씨, 안 그래도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먼저 우리 지영이 데려오라 말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이제 저희 결혼하면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지영 씨도 상견례에 참석하는 게 맞죠. 예비 며느리는 무척이나 싹싹했고 저와 제 딸에게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예비 사돈 내외는 그저 고생 많으셨다는 말로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별일 없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딸은 평소보다 더 얌전하게 상견례 자리를 잘 버텨내 주었죠. 그렇게 순조롭게 아들의 결혼 준비가 잘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비 안사돈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요. 결혼식을 앞두고 따로 만나자는 갑작스런 안사돈의 연락에 저는 일하다 말고 나갔죠. 예비 사돈어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일하다 바로 오느라 좀 행색이 그렇네요. 예비 안사돈의 눈빛은 상견례 때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잔뜩 구겨진 그 표정 때문에 단번에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상견례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사돈과 약속 자리에 그렇게 꾀죄죄하게 나옵니까? 아까 전화로 하도 급한 일이시라고 하셔서 제가 집에 들리지도 않고 바로 와서 그래요. 아, 얘기는 들었어요. 온갖 잡일 다 한다고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당황하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몰래 휴대폰을 열어 녹음을 시작했죠. 카페 테이블에 앉지도 못하고 서 있는 제게 예비 사돈은 속사포로 따지더군요. 아니,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고작 내밀 거라곤 아들 공무원인 것 뿐이잖아요. 장애인 딸까지 있으면서 사람이 왜 그렇게 뻔뻔해요? 나라면 미안해서 고개 못 들어요. 긴 말 않고 본론만 말합니다. 아픈 여동생 있는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 세상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심성 고운 내 딸이니까 결혼해주는 거죠. 효심 깊은 내 딸, 내가 반대하면 이 결혼하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다짜고짜 무슨 말이에요. 정말 말씀이 심하시네요. 사돈어른 아니지? 여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예의 없는 경우예요? 뒤에서 나 불러서 이렇게 따질 거면 애들 결혼 허락 왜 하셨습니까? 상견례 인사 나눌 때나 진작 이런 모습 보이지 그러셨어요. 예비 안사돈이 거침없이 내뱉는 말들에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고 상견례 때와는 180도 다른 사람이더군요. 게다가 본인 입으로 검소하다던 예비 사돈은 아니 그 여자는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절 만나러 왔더군요. 저도 예전에 부잣집에서 일해봤다고 명품 브랜드 몇 개쯤은 알고 있었거든요. 딱 보아하니 제가 기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사돈어른, 내가 없는 말 지어냈어요? 팩트잖아요. 어디 잘난 거 없는 집안 주제에 큰 소리야? 아들 결혼시키기 싫어요? 자존심 부리지 마세요. 그렇게 평생 악착같이 살아서 모은 재산 얼마나 돼요? 딸 요양병원 보낼 돈은 있어요? 자요. 그만 썩내고 이거나 열어봐요. 저는 화가 나고 황당했지만 일단 그 여자가 내민 봉투를 확인해봤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여자가 내민 봉투를 열었더니 돈뭉치와 각서가 있더군요. 그 각서에 사인하면은 내가 봉투에 든 500만 원은 그냥 줄게요. 갚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 대신 내 딸 주변에서 사라지세요. 그거 당신 아들이랑 연 끊고 살라는 각서예요. 깔끔하게 사인하고 당신은 딱 결혼식까지만 엄마 역할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겨우 500만 원으로 뭐가 어째? 네가 사람이야? 내가 이 하찮고 더러운 돈을 받을 것 같아? 그건 또 모르죠. 일주일 시간 줄게요. 잘 선택하세요. 꼭두각시 인형처럼 결혼식만 잘 이행해달라는 그 여자의 말에 저는 기가 찼습니다. 일주일 시간을 준다며 사라지는 그 여자의 뒤통수를 보고 저는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머리털을 다 뽑고 싶었는데 다리가 벌벌 떨리더라고요.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500만 원이라는 액수로 제게 장난질하는 예비 안사돈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개무시당한 게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일단은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우선 이 결혼의 당사자들은 따로 있으니까요. 예비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하며 우선은 아들 생각해서 대화만이라도 나누려고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몰랐는데요. 앞서 그 인간 같지 않은 여자와 대화 때부터 예비 며느리와의 대화까지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정지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돌이켜보니 하늘이 도운 듯합니다. 아가, 혹시 집에서 이 결혼을 반대하니? 어머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응? 저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그랬구나. 난 말이다, 얘야. 예비 며느리는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웃음이 터져서 눈물까지 고였습니다. 너 왜 그러니? 혼자 뭐가 그렇게 웃겨?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500만 원 거절한 지 겨우 1시간 지났어요. 어떻게 바로 절 부르실 생각하셨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제 앞에서 예비 며느리라는 그 처자 역시 자기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뭣도 모르고 그런 엄마 밑에서 예쁜 딸 나왔다고 잠시나마 착각했습니다. 역시 그 엄마의 그 딸이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지. 내가 그걸 간과했다. 네 엄마랑 아주 똑같은 부류였구나. 난 절대 이 결혼 못 시켜. 어머님, 오빠가 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우리 오빠요, 저랑 결혼 못하면 미칠지도 몰라요. 어머, 어머님은 아들마저 여동생 따라 살짝 돌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앞서 한번 예비사돈이라는 여자에게 당하고 면역이 생겼는지 좋은 생각이 번뜩였어요. 그래, 서은이 너 말대로 우리 아들 너랑 결혼 못하면 미칠지도 모르겠다. 애미로서 그 꼴은 못 보지. 그럼 각서에 사인하실 거죠? 얘야, 근데 내가 사실 숨겨둔 아파트가 한 채 있어. 네? 완전 노른자 땅이라 값이 더 많이 뛰었단다. 사실 우리 아픈 지영이한테 주려고 했는데 고생 많이 한 우리 장남이 자꾸 눈에 밟혀서. 왜 아파트 있는 걸 어머님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맞아요. 당연히 장남한테 주셔야죠. 내가 너한테 그 아파트 줄 테니 내 부탁 들어주겠니? 무슨 부탁이요? 제발 내 소원이다. 들어주면 아파트는 네 명의로 주마. 아파트라는 말에 눈이 반짝이는 그 아이를 보고 저는 순간 헛구역질이 나올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딱 하나만 들어주면 돼. 결혼하면 네 친정엄마랑 인연 끊어라. 난 그것뿐이다. 그럼 조건 없이 내게 아파트 주마. 네, 그렇게 할게요. 뭐? 인연 끊는 거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저한테는 엄청 쉬운 일이에요. 우리 엄마 명품 휘감은 거 봤죠? 그거 죄다 빚이에요, 빚. 그동안 그런 식으로 사치해서 얼마나 내 숨통을 조여왔는지 몰라요. 결혼식만 끝내면 오빠한테 말해서 인연 끊으려고 안 그래도 생각했어요. 그러냐? 근데 난 지금 네가 하는 말 못 믿겠다. 뭐, 그럼 제가 각서라도 써요? 그럴 필요 없고 내일 다시 여기서 만나자. 네 엄마 데리고 와. 내 앞에서 직접 엄마께 연끈 차고 말하렴. 그럼 아파트 내게 줄 테니. 아까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제가 시원하게 복수해드릴게요. 네 친엄마는 맞니? 그럼요. 저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순수한 얼굴로 무서운 말을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마터면 예비사돈이 될 뻔한 그 여자가 불쌍하다고 생각할 뻔했네요. 갑자기 제가 악역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전 난생 처음 명품 매장이라는 곳에 방문했습니다. 손이 벌벌 떨려서 못 썼던 당첨금을 처음으로 쓴 날이 이때입니다. 더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저는 그 모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님, 어머, 오늘 패션이 상당하시네요. 짝퉁이에요? 그 여자는 해맑은 자기 딸에 비해서 죽상을 하고 있었어요. 각서는 되돌려 줄게요. 예비 사돈, 여기 사인하세요. 그럼 딸내미 아파트 한 채 생길 테니까요. 여기다 사인하면 되나요? 정말 나만 없으면 우리 딸 아파트 주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딸이랑 평생 못 보고 살아도? 그 여자는 벼랑간 제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못난 애미가 해준 것도 없는데 딸내미가 아파트 가질 수 있으면 당장이라도 딸이랑 인연 끊어야죠. 사돈어른, 그 많은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났는지 제가 그 사정은 모르지만 딱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천은 돼 보이네요. 내가 그래도 명품은 좀 볼 줄 알아요.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제가 버릇없게 굴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헐, 몇 천이라고요? 짝퉁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숨겨두신 재산이 많으신가 봐요. 저를 혐오했던 그 여자와 그 딸의 눈빛은 어느새 부드럽게 바뀌어 있더군요. 정말 역겨웠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바들바들 온몸을 떨며 다신 딸을 안 본다는 각서에 지장을 기어코 찍더라고요. 그러자 그 딸이라는 애는 신나서 짧은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제대로 찍었어? 아싸! 나도 이제 아파트 생긴 거야? 신난다. 아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머님, 방금 저희 엄마랑 연 끊었으니까 이제 같은 취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예의 없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서 제가 좀 많이 모자라요. 앞으로 어머님이 엄마처럼 많이 가르쳐주세요. 처음부터 500만 원에 뭐 어쩌고 줬제? 살다 이런 꼴을 내가 다 보네. 당신 어디 겨우 500으로 어디 모자지간을 끊으려 해? 되려 당해보니 기분이 어때? 역 같지? 내 기분이 딱 그랬어. 그리고 너 아무리 내가 그런 제안을 했어도 아파트 한 채에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버려? 어머님, 왜 저한테 화내세요? 저도 어머님이 원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모녀지간 인연 끊은 거잖아요. 엄마 짜증나니까 그만 울어. 결혼식까지 별탈 없게 해. 어머님, 근데 저 결혼식 끝나면 아파트 바로 주실 거죠? 저 주시기 전에 한번 구경 가도 돼요? 끝까지 그 딸은 소름 돋게 웃더군요. 엄마가 자기 앞에서 처절하게 울고 있는데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은 꼭 소시오패스 같았어요. 저는 그 모녀와 헤어지고 곧바로 아들을 앉혀놓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녹음을 틀었습니다. 식탁에서 서로 마주보고 앉아 2시간이 넘는 녹음을 들으며 아들과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녹음했던 파일이 다 재생되고 나서도 1시간 정도는 침묵이었죠. 먼저 그 긴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사실 나 아파트 같은 건 없다. 내가 객기 한번 부려봤어. 예비 사돈 그리고 예비 며느리, 아니 나한텐 평생 남남이겠지만 그 인간들 인성 그래도 넌 알아야 할 것 아니야. 선택은 네 몫이다. 처음엔 필사적으로 이 결혼 반대하려고 했어. 부모라면 당연히 반대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 이 선택을 내가 직접 하면 네가 날 평생 원망할 것 같더라. 그래서 내게 선택권을 주기로 했어. 너가 뭘 선택하든 엄마는 너 원망 안 한다. 그 인간들이 혐오스럽긴 해도 엄마는 네 동생이랑 너 멀리서나마 응원하마. 하지만 너 그 애랑 같이 사는 꼴 나는 두 눈으로 볼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지 말고 넌 마음 편하게 살아. 나도 내 맘 편하게 살 테니. 하지만 녹음 들었다시피 애가 완전히 돌았다. 살다가 네 등에 칼이나 안 꽂을지 모르겠다. 물론 널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엄마, 왜 어디 떠난 사람처럼 말해요? 도대체 엄마는 엄마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서은이 사랑했어요. 제 운명의 짝이라고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저 끔찍한 걸 듣고도 쟤랑 결혼하겠어요? 게다가 전 엄마랑 동생 버릴 만큼 쟤를 사랑하지는 않아요. 엄마 아들이 녹음 다 듣고서도 미쳤다고 저 괴물이랑 결혼하겠냐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그래, 절대로 엄마는 너 못 보내. 저런 괴물한테 어떻게 널 보내냐. 아이고, 엄마는 가슴이 철렁했다. 네 입에서 혹시나 쟤한테 가겠다고 할까봐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 엄마,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어떻게 날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셨어요. 저 절대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예요. 그냥 앞으로도 안 할래요. 엄마랑 지영이랑 평생 살래요. 무서워서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사람 만나겠어요? 저런 애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데 마침 그 아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때문인지 조급해 보였어요. 어머님 뵈러 왔어. 자기 울었어? 너 여기가 어디라고 와? 깜짝이야.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어머님, 저 왔어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그 애를 보고 아들은 분에 못 이겨 과일 바구니를 바닥에 내팽겨쳤습니다. 헤어져.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이래? 아, 어머님, 지금 이게 뭔 상황이에요? 혹시 오빠한테 다 말했어요? 어머님이라 부르지 마라, 소름 돋으니까. 집에 큰 소란이 일자 방에서 촉감놀이를 하고 있던 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뭐? 헤어져? 누구 맘대로 헤어져? 결혼식 준비 다 해가는데 위약금 수수료는 누가 내려고? 너 돈 있어? 돈 많아? 아, 진짜 저 꼴 보기 싫은 것만 없었어도 더 순조로웠을 텐데. 아들이 헤어지자 하니 눈이 돌아간 그 애는 제 딸에게 가까이 다가가더군요. 아들은 그 모습에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올렸죠. 하지만 제가 먼저 그만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만해라. 이쯤 해라. 너 안 돌아가면 우리가 경찰 부를 거다. 얼른 과일 챙겨서 돌아가. 아줌마, 결혼 파토 내놓고 뭘 돌아가? 야, 장서은, 너 입 조심해. 됐어. 그만해라, 아들. 엄마, 그래도 제가 한 짓이 있는데. 너 혹시라도 더럽게 엮여서 경찰서라도 가면 앞으로 네 공무원 생활 어떡할 거야. 저 여자애가 그거 물고 늘어지면 어쩔 거야. 그동안 네가 잘 닦아온 길에 괜히 흙탕물 튀면 안 되지 않니? 저는 공무원인 아들에게 피해갈까봐 화난 아들을 말리면서 귓속말을 했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뭘 둘이 속닥거려요. 나도 이제 한 가족인데 좀 알자. 나도 말해줘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 애를 보며 저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제 딸은 뭘 아는 건지 직감적으로 행동하더군요. 소리 지르는 사람, 나쁜 사람. 제 딸은 촉감놀이에 쓸 진흙을 가져와 아들의 전 여친 얼굴에 마구 발랐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 미친 똥이야? 뭐야? 자기야, 빨리 휴지, 아니 물티슈. 화장실은 어딨어? 결혼하고 싶다며. 내 동생 그것도 감당 못하면서 무슨 결혼이야? 뭐? 그렇지. 아, 진흙이잖아. 잠시 놀랬을 뿐이야. 나 머드팩 좋아해. 지영씨, 재밌어요? 나랑 방에 가서 마저 놀까? 그 소시오패스 같은 여자애는 이미 다 끝났는데도 희망을 가지고 돌연 딸에게 착한 척 굴었습니다. 좋아, 좋아. 제 딸은 웃기다고 그 애의 뺨을 여러 차례 세게 내리쳤어요. 아, 아프잖아요. 지영씨, 사람 뺨은 이렇게 때리면 안 돼. 때려도 된다. 아랑곳하지 않고 제 딸이 뺨을 내리쳤고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여자애는 참다 못해 아프다고 꽥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파. 아이, 아프다고. 에이씨, 이런 더럽고 구질구질한 집구석. 내가 진짜 뭐 때문에 그렇게 공을 들였지? 시간 아까워 정말. 야, 헤어져. 그래, 헤어지자. 내가 아파트 한 채 잠시 돌았어. 아줌마, 생각해보니까 아파트 계약서도 못 보고 당신 말하는 것만 믿었네?
사실대로 말해봐요. 아줌마 돈 얼마나 있어요? 그때 명품 옷, 가방, 구두 다 짝퉁이죠? 그래, 헤어질 마당에 내 돈이나 자랑해야겠다. 내가 어디 가서 자랑할 곳이 없어서 속이 근질근질했거든. 아줌마, 수급자 인생 내가 모를 줄 알아? 진짜 웃겨. 뭐 얼마 모았는데? 1,000? 2,000? 아들, 그 통장 열어봐. 앞으로 너랑 지영이한테 물려줄 재산들이야. 아들은 조심스럽게 통장을 열었습니다. 영어로 VIP가 적혀있는 통장에 아들은 이미 놀란 듯 했어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엄마,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아들이 놀라자 그 여자애는 어느새 옆에 찰싹 붙어서 통장 잔고를 보더라고요. 엄마가 복권 1등 당첨됐었는데 말할 용기가 안 났어. 너무 무섭고 또 이게 복이 될지 또 다른 흉이 될지 모르니까. 너한테 몇 달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결혼한다는 바람에 엄마가 정신이 없었어. 이제 우리 고생은 끝났다. 이 돈으로 우리 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엄마가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 다 해줄게. 어안이 벙벙한 아들과 달리 그 여자애는 바닥에 바짝 엎드리더군요. 어머니, 제발 오빠랑 결혼시켜주세요. 제 마음은 변함없어요. 저 오빠 진짜 사랑해요, 네? 아까는 좀 속상해서 말이 삐뚤게 나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믿고 봐주세요. 제가 진짜 오빠한테 내조 잘할게요. 지영이도 친동생처럼 잘 보살필게요. 얘야, 이제 정말 그만해라. 네 연기 보기 이제 지긋지긋하고 신물나. 게다가 너 낳아준 엄마도 필요 없다고 버렸잖니. 모녀지간 인연 끊는다는 각서에 그렇게 쉽게 지장 찍은 너한테 내가 뭘 믿고 내 아들 딸을 맡기니? 앞으로 시간은 많지 않다. 네 엄마한테 사죄하고 똑바로 인생 살아. 네 엄마도 널 잘못 키웠다지만 그래도 너 위해서 너랑 연 끊는다 한 거 보면 영 쓰레기는 아닌 것 같더라. 물론 나한테는 변함없는 쓰레기지만 말이다. 저는 결혼시켜달라 애원하는 그 여자애를 보며 택도 없다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깡으로 버티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대로 못 나가요. 결혼 허락해 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너 정말 자존심이라고는 없니? 난 너 정말 무섭다. 경찰 부르기 전에 갈 테냐? 집에서 네 엄마 기다리고 계시겠다. 얼른 너네 집으로 돌아가. 야, 내가 미쳤다고 너랑 결혼하겠어? 나 결혼 절대 안 해. 앞으로 결혼 같은 거 꿈도 안 꿀 거야. 근데 말야, 너도 앞으로 결혼할 생각하지 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네 만행들 내가 다 소문낼 거야. 아, 월급 30%는 시댁에 줘야 한다고 그렇게 짓거릴 때부터 어디 돌았다 싶었지. 그때 끝났어야 했는데. 그 여자애는 미친 듯이 저희 집 살림살이를 부수더군요. 저는 그냥 경찰이 올 때까지 하고 싶은 대로 부수라고 그 애를 가만히 뒀습니다. 그걸로라도 경찰에 한번 신고를 해놔야 다음에 저희 근처에 얼씬도 못하겠지 싶었거든요. 아들은 알고 보니 아픈 여동생을 위해서 따로 통장에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월급의 30%를요. 너 월급은 너 거야. 네가 힘들게 번 돈 그동안 따로 모은 거냐? 엄마가 만약에 나중에 안 계시면 내가 지영이 케어해야 하니까 그만큼 돈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물론 엄마가 돈 모으는 것도 알았지만 그걸로는 역부족일 것 같아서. 아들의 결혼 조건은 딱 하나. 결혼하고도 월급의 30%를 아픈 여동생에게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자고 그 모녀가 제 착한 아들에게서 가족을 떼놓으려 했던 겁니다. 돈도 있겠다. 저는 가볍게 넘어가지 않고 변호사까지 고용해서 그 애에게 물을 수 있는 죄라는 죄는 다 물었습니다. 불쌍한 척 비는데 악어의 눈물인 거 뻔히 알겠더군요. 합의는 물론 안 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벌금 내고 끝났지만 제가 그 미친 애에게 곧바로 사람을 붙였어요. 혹시나 저희 집에 대한 앙심을 품고 해코지라도 하려 들까봐 당분간 예의주시하려고요. 근데 사람을 붙여서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간호조무사였던 그 아이는 결혼 준비하며 일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밤마다 술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흥신소 직원이 알아보니 술집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원래부터 그런 애였던 건지 결혼 파토나고 타락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또 어디 엄한 남자 꼬셔서 결혼 장사 하려들 것 같더군요. 아들은 복권 당첨된 걸 왜 진작 말 안 했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 그 돈 쓰자는 돈 욕심도 부리지 않더군요. 아들이 전 여친 쫓아내고 처음 정신 차리고 한 말은요. 엄마,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우리 지영이 아파도 돈 걱정은 없겠다, 우리. 아무리 내가 돈 번다지만 구급 공무원 월급 쥐꼬리만 한데 엄청 걱정했거든요. 진짜 다행이다. 아들은 끝까지 지동생 걱정만 했어요. 지금은 아들, 딸과 셋이서 경치 좋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망나니 같은 아들의 전 여친이 집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찜찜했고 워낙 오래 살았던 주택이라 이사는 해야 했거든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도 아파트에 꼭 살아보고 싶었어요. 기왕이면 좋은 아파트에서 호강 누리고 싶어서 조금 욕심을 부렸네요. 아들은 여전히 착실하게 공무원으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애고 결혼이고 안 한다던 아들이요. 글쎄, 같은 공무원 여자친구랑 연애 잘하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 이제 사람 보는 눈 좀 키웠을라나요? 저는 일을 그만두고 딸아이가 다니는 장애시설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도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의 그 미친 전 여친은 학교 친구들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라 아들이 굳이 소문내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전달해서 소문이 쫙 퍼졌나 봅니다. 결혼 시장에서는 완전 아웃이라 하네요. 저는 60세 인생 살면서 평생 한탄만 했었는데 지금 보니 좀 살만한 인생 같습니다. 참, 그리고 얼마 전에 반가운 얼굴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부잣집 사모님이랑 연락이 닿았어요. 어떻게 닿았냐고요? 세상 참 좁고 신기해요. 제게 잘해주셨던 그 사모님이 바로 제 아들 지금 여자친구의 이모였어요. 아들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다 보니 이미 그쪽 가족들과 식사를 여러 번 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외국 사는 이모가 모처럼 한국에 왔다면서 저까지 불러서 다 같이 식사 대접해주겠다며 간 거였거든요. 그곳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던 소중한 인연을 마주했습니다. 어머, 여사님, 저 기억나세요? 저예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사모님? 넉넉해진 제 형편을 보고 여전히 마음씨 착한 사모님은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이모, 왜 울어요? 아시는 사이세요? 선이 너 정말 복받았다. 내가 잘 아는 분이셔. 엄청 마음씨 넓고 좋으신 분이지. 이제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보기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이라 부르시면 안 돼요. 덕분에 평안했습니다. 제 은인이세요. 선이야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내 평생 은인도 만나게 됐어. 아들도 사모님을 알아보고 인사하자 예비 며느리는 무척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곧 오랜 사연을 다 듣게 된 제 예비 며느리는 엉엉 아이처럼 울더군요. 어머님, 그 굳은 세월 다 어떻게 버텨내셨어요? 전 도저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얼마나 아프셨을지 감히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셔야 돼요. 어머님도 지원 씨도 저희 가족이랑 행복한 시간만 보내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안 봐도 뭐 아들의 현재 여자친구의 인성은 검증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 현재 예비 며느리는 앞뒤가 다르지 않고 앞뒤가 아주 똑같은 예쁜 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제가 받았던 것들을 돌려주고 싶어서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매번 만날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고 해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내년 봄 결혼 예정이에요. 많이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시고 작은 보답으로 제 1등 당첨 기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더 좋은 날들 분명 올 거예요. 제 긴 사연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착하게 살게요.